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6이 된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아서 혼자네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가정을 갖고 자리 잡아 살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서둘러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 중 몇몇은 저에게 왜 자리를 잡을 생각이 없는 거냐며 결혼하면 뭐가 좋다 하며 장점들을 설명해주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아직도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네요. 혼자 지내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풀어줄 상대는 정말 찾아보면 너무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저처럼 짝이 없어서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짝이 있는데도 그 외로움을 풀고 싶어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당장 돈 몇 푼에도 인연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런 도덕적 양심을 찾는 것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충족하는 게 더 우선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대학교 재학 중이던 시절의 이야기고 당시 졸업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의 가족과 있던 이야기다 보니 사실 남들에게 떠벌릴 만큼 떳떳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할 과거의 이야기같이 언젠가 저희 결혼 상대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 스스로 저를 제한하고 상대방을 찾는데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입니다. 매번 사연을 즐겨 듣다가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한번 저희 이야기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그날의 시간들이 엊그제처럼 생생한 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도 다녀오기 전이니 얼마나 풋풋한 시절이었을까요? 대학생 본분에 맞게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 근처의 신입생들은 전부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였고 여자가 있기에 따라오는 게 술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두 가지는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그때 한참 혈기왕성한 대학 신입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라는 게 제가 마음만 먹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동기들은 행사 때나 신입생 환영회 때 어떻게 연락처들을 알게 돼서 분위기를 타거나 했는데 저는 아예 대화조차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동아리였고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 같은 동아리 내에 있는 여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나아가서 그게 연애로까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인데 봉사동아리야말로 대학생활 연애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녀 성비도 알맞고 동아리 특성상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데다가 봉사활동을 가면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알게 된 게 저희 첫 번째 여자친구입니다. 그녀는 저보다 4살이 많은 3학년 선배였는데 정말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 체크무늬 셔츠 속에 하얀 티셔츠, 청바지를 즐겨 입는 수수한 스타일의 선배였는데 화장을 안 했는데도 살짝 홍조를 띠고 있는 양쪽 볼따구가 너무나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털털해서 주변에 저 같은 남자들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많이 따르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 가입한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저희 길고 긴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나가서 선배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려봤지만 저에겐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1년이 지나가 버렸고 선배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저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선배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에 술 사달라고 선배를 불러내 고백을 했다가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제 인생 첫 고백이기도 했는데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했으니 거절당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첫사랑은 선배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평범한 실연의 아픔일 텐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심각하고 힘든 척을 해야 했는지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다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아름답고 아픈 사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3자인 군대 선임들이나 동기들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한심했나 봅니다. 안 되면 대충 접고 말면 되지. 여자가 그 사람 말고 없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시간 낭비를 했냐는 둥 하면서 말이죠. 저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면 복학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들면서 주지웅님에 빠져보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선배랑 이어질 거라 생각해본 적도 없고 확신도 없었는데 뭘 믿고 그랬는지 왜 선배한테 그렇게 매달렸는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학생활 첫 해와 군발이 시절이년 그렇게 3년을 넘게 참아온 저는 이제 쌓여있는 걸 풀어내는 일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군인 월급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끼고 아껴 모으다 보니 150만 원이라는 거금이 되어 있었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복학을 하고 학교에 가니 선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로 예쁘고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있더군요. 2년 사이에 대학도 엄청난 물갈이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여기를 돌려도 여자, 저기를 돌려도 여자,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느낀 게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군인 티를 벗지 못한 저한테 먼저 나서서 달려드는 여자들은 없었어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열심히 다니던 동아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후에는 상큼한 신입생들과 로맨스를 원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나마 말 한마디 나누게 된 사람이 4학년 졸업반이 여자였습니다. 저하고는 대학 동기였고 동아리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신입생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외부 활동을 나가도 괜히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냥 혼자 구석에서 일만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녀가 그런 제 모습을 장점처럼 본 것 같습니다. 군입대 전에도 봉사활동에 가서 다른 여자들한테 말 한마디 안 붙이고 혼자서 구석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서 그런 모습이 그녀한테는 몹시도 호감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처음으로 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던 그녀였기에 그녀의 집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섰지 정말 여자 손을 언제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던 저였기에 매번 분위기가 올라도 그걸 이어가지 못하고 실패만 하던 저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졸업식을 앞두고 있던 때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학교 근처에 자취를 했으니 졸업을 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한 일이었고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당연히 졸업까지 한참 남은 복학생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첫사랑도 졸업을 앞두고 사회인이 될 여자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남은 대학생의 차이를 이기지 못해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때는 자격지심이 엄청났었습니다. 결국 혼자 마음고생하다가 술을 마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 울며불며 술주정을 부렸는데 그녀는 오히려 그런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자취방에서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땐 처음이다 보니 그녀와 결혼까지 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여자친구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녀는 저에게 모든 걸 주면서 저를 달래줬지만 저는 속으로는 언제 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틈만 나면 그녀의 자취방에서 지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쯤 여자친구가 좋은 소식이라며 저한테 전한 말이 있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할 곳이 정해져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냐고 이제 더 보기 힘들어질 것 아니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자취방은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녀가 취직한 회사가 바로 그녀의 자취방에서 10정거장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회사였습니다. 심지어 2호선이라서 그녀는 집에 바로 이야기해서 자취방을 안 빼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기뻐해 주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위해주는 여자친구에게 감동해 저도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애매한 거리에서 지하철로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려면 통학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자취를 하겠다고 선언했죠. 월세방을 구했다고 속이고 여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월세 명목으로 부모님께 받았던 돈은 여자친구와 저희 생활비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는 내내 매일 밤마다 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손끝만 스쳐도 불타오를 정도로 여자친구와 저는 그때 신혼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죠. 저도 4학년이 돼서 졸업 준비를 시작하고 여자친구도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적응을 하는 동안은 조금 뜸하게 지냈습니다. 여자친구에 비해서 저는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워낙 피곤해하는 모습에 정말 허벅지를 쥐어뜯으면서 참아냈죠. 그렇게 반년 정도를 참으며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를 쿡쿡 먼저 찌르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적응했는지 여유도 찾고 체력도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반년을 참았으니 남은 반년은 너끈하겠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여자친구가 저에게 통보하듯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외숙모가 2주 정도 여기서 머물 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누군가 2주를 와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심지어 여자친구 친척이라는 말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자취비 받아서 자취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2주 동안 어디 가 있어야 되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외숙모랑은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거라고 외숙모만 2주 계시는 거니까 제가 어디 갈 필요는 없고 불편해도 참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서 너도 놀랄걸? 이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저 미국에 계시는 외숙모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신가? 아무리 그래도 동거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괜찮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외숙모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셨어?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미 벌써 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의 외숙모를 보고 어이가 없어 환장할 뻔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외숙모는 바로 저희 첫사랑 선배였으니까요. 제가 외숙모를 보면 놀랄 거라고 말한 건 선배와 저 그리고 여자친구가 서로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외숙모의 정체를 알게 되면 놀랄 거라고 말한 거였습니다. 우리 막내의 삼촌이 늦둥이라 우리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우리 외숙모가 선배였다는 사실도 전부 저를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선배도 모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재밌어하는 여자친구를 보고 사정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냐 싶더군요. 그렇게 2주 동안 저희 첫사랑이자 여자친구의 외숙모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랑의 왜곡된 추억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선배는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짧게 자르긴 했는데 오히려 더욱더 성숙해 보이는 모습에 자꾸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쩌다 눈이 마주칠 때면 선배는 한쪽 입꼬리만 올리며 씩 웃어줬는데 자꾸 그때에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 꽤나 힘들었습니다. 방 한 개짜리 자취방의 거실을 제가 쓰고 여자친구와 선배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정말 좁은 집이 꽉 찼다고 느껴질 정도로 셋이서 살기엔 너무 작은 방이었습니다. 선배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 쪽으로 나올까봐 어떤 자세로 있어야지 괜찮아 보일까 하면서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최대한 학교에서 늦게까지 머물면서 안 마주치려고 노력해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선배가 온 첫 번째 주말이 되었을 때 아무 상황도 모르는 여자친구는 자취방에서 조촐한 술파티를 열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나는 거니 여자친구는 쌓인 회포를 푸느라 술을 조금 급하게 마시는 듯 했습니다. 왜 삼촌하고 결혼 생활은 어떻냐고 물어보는 말에 선배는 고개를 흘끗거리며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 정도가 선배가 제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여서 속이 더 탔습니다. 저를 거절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유부녀인 걸 티를 내고 싶지 않아 저러고 있는 게요. 역시나 술을 급하게 마시던 여자친구는 거실에서 뻗어버렸습니다. 침대로 뉘어줘야겠다는 생각에 부축을 하는데 선배가 와서 저를 거들더군요. 동시에 여자친구를 번쩍 트는데 어깨를 부축하고 있는 제 손등을 선배가 일부러 잡는 게 느껴질 정도로 살짝 덥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선배가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이미 결혼한 여자가 게다가 이제 저는 조카의 남자친구인데 설마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세상 모르고 잠든 여자친구를 자리에 눕히고 선배에게도 늦었으니 이만 쉬라고 하고 술상을 정리하러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부터 정리해야 하나 보고 있는데 방에서 선배가 나오더라고요. 한 잔 더 마실까 물어보는 질문에 짧은 순간이었는데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장면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말 외에는 선배와 저는 딱히 서로 말을 나누지 않고 서로 빈잔에 술을 채워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래놓고 지금 왜 이러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술만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시고 있는데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와 가까이 앉았습니다.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대는데 거절할 새도 없게 어느새 저도 선배의 어깨를 같이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의 외숙모가 된 선배와 저는 그 시절 이루지 못한 저희 청춘의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았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자친구와 셋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선배가 술에 취해 실수한 걸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여자친구를 출근시키고 저도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선배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채 말이에요. 저에게 어딜 가냐고 묻고는 그렇게 저에게 달라들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출근하는 일주일 내내 저는 학교도 빠지고 선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저를 거절했던 이유부터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건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니 이유도 필요 없다는 듯이요. 선배를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친구를 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만났지 여자친구의 외숙모와 그런 사이가 된 것에 대한 죄책감에 견디질 못해 결국 제가 졸업을 하고 취직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이유로 그녀와는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연애를 더해왔는데 왠지 항상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마치 저의 선배처럼 다른 추억의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8살 마지막 연애를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연애를 할 수가 없었고 주변에 같이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 짧은 시간만 보내고 깊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선배가 왜 그랬는지 저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과 안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조카의 남자친구가 된 저를 보니 견딜 수가 없었는지 말해준 적이 없으니 알 방법이 없네요. 어떤 일이든 비밀로 존재할 때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첫사랑과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